부동산의 부자도 모르고요. 경매 경자도 모르는 불인이 경린이이신 분이 투자금 3천만 원씩을 가지고 서울 빌라로 해서 쓴 수익이 얼마인지 아세요? 10만 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문이콜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요,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빌라를 낙찰받은 우리 낙찰자분은요, 정말 부동산의 부자도 모르고요, 경매 경자도 모르는 불인이 경린이이신 분이 낙찰을 받으셨어요. 그것도 학원을 운영하시면서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십니다. 네, 그래서 엄마의 이 경제적인 독립을 위해서 경매를 시작하신 분이신데요. 또 이 빌라가 굉장히 의미 있는 게요, 혼자 낙찰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같이 실전반 수업을 들으셨던 우리 동기분하고 함께 공동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으셨거든요. 왜 혼자 하면 되지 둘이 같이 했을까? 그죠? 문제는 돈이죠.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입니다. 그래서 투자금 3천만 원씩을 가지고 지방 아파트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서울 빌라로 해서 멀리 가지 않고 공부를 같이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지식과 수준이 같으실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각자의 투자금 3천만 원씩 있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두 분이서 함께 낙찰을 받고 매도까지 완료된 아주 의미 있는 물건입니다. 불인이 경린이 이 엄마 교육생들이요, 이 서울 빌라를 낙찰받아서 얼마의 수익을 냈는지 뒤에서 꼼꼼하게 제가 따져드릴 거고요. 오늘 이 물건을 낙찰받은 우리 교육생분 직접 오시지는 못했어요. 또 따로 일을 하고 계셔서요. 화상통화를 통해서 이 낙찰받은 과정들 함께 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 테니까 채널 고정하세요. 먼저 물건 정보부터 드릴게요. 서울 도봉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대지권은 9.7평, 건물 면적은 17평이고요. 건물 면적 17평이면 굉장히 넓은 거거든요. 제가 항상 서울 빌라 할 때 면적을 좀 넓은 걸 하셔라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딱 적합한 물건입니다. 감정 가격은 3억 1천만 원이고요. 한 번 유찰이 되었어요. 최저가 2억 4,800만 원으로 떨어진 이 물건을요, 우리 교육생분들이 2억 7천만 원으로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와, 너무너무 축하드리는데요. 단독 낙찰을 받으셨어요. 세상에, 웬일이야. 그런데도 수익이 났다라는 겁니다. 얼마 버셨는지 궁금하시죠? 네, 집 먼저 보고, 이런 집이 이 정도 시세를 하고, 이런 물건을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오늘 너무너무 좋은 팁들 많이 있고요. 조심해야 되는, 정말 이 빌라 안 팔릴 뻔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 제가 오늘 꿀팁 공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따라오세요. 먼저 현관 입구부터 볼게요. 와, 바닥 타일 멋있는데요. 네, 다소 평소에 비해서 이 현관 입구는 조금 좁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렇게 전신 거울도 해놓고요. 나가기 전에 이렇게 단정해야죠. 그리고 중문, 네, 중문 있죠. 네, 짠, 짠. 이 집 얼마에 매도됐는지 너무 궁금하시죠? 네, 와, 거실입니다. 간접 조명까지 예쁘게 되어 있네요. 시스템 에어컨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시스템 에어컨은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그런데 매도가 되었죠. 네, 창도 넓고요. 앞에 뭐 뻥뷰는 아니에요. 이렇게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도가 되었다는 거죠. 그죠? 자, 아트월도 이렇게 멋있게 조금 올드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예, 굉장히 그래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안방 갈게요. 안방. 네. 안방 옆에 이렇게 좁은 통로가 있어요. 여기 딱 와보니까, 부부욕실인데요. 부부욕실 아담하게. 굉장히 깔끔하네요. 와, 여기는 7년차 정도 된 빌라예요. 그래서 수리 비용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대로고, 이 도배만 하는데 60만 원 비용 들어갔습니다. 자, 문 같은 것도 너무 깨끗하죠? 네, 너무 깨끗합니다. 자, 여기 이제 주방이죠. 전용 17평이기 때문에 주방도 그냥 널찍하니 너무 좋네요. 와. 자, 작은 방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집을 구경시켜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왜 제가 집을 보여드리는 걸까요, 여러분? 네, 이 정도 컨디션에 방학동에
여기 이 위치에 네, 이런 빌라가 매도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를 보지 않으시고 그냥 액면상 아우 왜 자꾸 집을 보여주는 거야 부동산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경매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포인트를 잘 아시더라고요. 자, 여기는 공용 화장실이죠. 공용 화장실.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화장실 자체가 17평 치고는 그렇게 넓지 않아요. 예. 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안 넓은데 막 넓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쵸?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아늑하면서 좀 고급스러워요. 이게 화면에 담길지는 모르겠는데 좀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작은 방이에요. 작은 방. 네. 깨끗하죠. 네, 여기는 뭘까요? 여기는 보일러실이네요. 네, 딱 보일러실. 네, 그것만 딱 있습니다. 여러분 집 구경 잘 하셨나요? 이 세연쌤은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 세연쌤이 강조했던 빌라 포인트에 아주 적합한 빌라이고요. 그래서 매도까지 잘 되었네요. 그럼 이 빌라로 우리 경민이, 네, 두 아이의 엄마이고 또 동기분이 함께 낙찰받아서 매도한 이 빌라가 얼마의 수익을 냈는지 계산을 해볼 텐데요. 계산하기 전에 물건 정보부터 한번 더 드릴게요. 네, 서울 도봉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고요. 대지권은 9.7평, 건물 면적은 17평입니다. 감정 가격이 3억 1천만 원, 3억대가 넘어가죠. 자, 한 번 유찰이 되어서 최저 가격이 2억 4,800만 원인데요. 자, 이 물건을 단독 입찰로 해서 2억 7천만 원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요, 대항력 포기 물건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보증금 3억 3천만 원에 대한 대항력이 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 인수조건 변경 확약서를 제출하였고요. 배당금이 임차 보증금보다 부족한 경우에도 매수인에 대한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 등기 말소에 동의함이라고 매각 물건 명세서에 명확하게 또 명시가 되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자, 이런 물건은 대항력이 없다고 보시고 그냥 편안하게 입찰하시면 됩니다. 대항력 포기한 이 물건을 아마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아서 단독 입찰이 되지 않았나라는 또 생각이 들어요. 이 물건의 위치나 입지를 봤을 때는요, 그렇게 좋은 입지는 또 아닙니다. 방학역에서 900m 정도 거리에 있고요. 예, 그리고 주변에 굉장히 좀 노후된 아파트 단지들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서울 빌라 하실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서울 빌라로 낙찰을 받아서 빠르게 매도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팔리지 않는 빌라를 낙찰을 받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런 좀 위험한 요소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이 위험한 요소가 이 빌라에 있었습니다. 주변에 노후된 한 30년 정도 된 아파트 단지들이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평수가 17평, 19평, 21평 이렇게 10평 후반에서 20평 초반에 이런 소형 평수들이 있었어요. 시세를 확인을 해봤더니요. 3억 초반부터 3억 후반까지도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으면 아파트에 살고 싶으시겠어요? 빌라에 살고 싶으시겠어요? 당연히 아파트에 살고 싶겠죠. 그런데 이 빌라가요. 감정가가 3억이 넘잖아요. 3억 1천만 원이잖아요. 이 빌라의 매매가는 3억 2천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7년차 된 빌라이고 또 면적이 좁지 않고 17평 정도 되기 때문에 3억 2천의 매매가를 형성하고 있었는데요. 그럼 우리는 아파트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어요? 노후된 아파트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깨끗한 이런 준신축급의 빌라를 선택할 것이냐? 이 싸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빌라는 매매 가격 3억 1,500만 원으로 매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매도가 되었을까요? 네, 이 단점인 부분을 좀 커버할 수 있는 요소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요. 네, 그것은 주차장이 잘 되어 있었고 또 깨끗한 준신축급이고 면적이 또 넓잖아요. 그리고 아파트의 인프라도 같이 누릴 수 있고 또 학교가 굉장히 가까이에 있는 장점과 함께 바로 옆에 우리 건물 바로 옆에 방학천이 흐릅니다. 방학천에는 굉장히 산책로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또 공원이 잘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런 주변에 산책로와 공원, 생활권을 또 누리고 싶어하는 이런 수요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학천, 이 산책로, 공원이 아니었다면 매도되기가 좀 어려웠던 이런 물건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초보자분들은 이런 것도 잘 모르고 막 용감하게 들어갑니다. 저 이거 입찰 들어가고 싶은데 얼마 쓰면 될까요?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 가지 이런 주변의 인프라, 생활권, 위험한 요소, 장점, 내 물건의 희소성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따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연쌤 너무너무 떨립니다, 여러분. 제발 차근차근 공부하시고요. 정확하게 시세 조사해서 정확하게 좀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방학천이 또 한몫을 했습니다. 이런 장점이 좀 없었더라면 매도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울 법한 그런 물건이었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주변에 노후된 그리고 소형 평수의 저평가되고 시세가 저렴한 아파트가 분포되어 있다면 아무리 세연쌤이 말한 준신축에 방이 3칸이어야 하고 뭐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하고 주변에 학교가 있어야 되고 주차장이 잘 되어 있어야 되고 면적이 너무 좁으면 안 되고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빌라가 있더라도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 물건, 다가구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소형 평수 그리고 굉장히 저렴한 이런 아파트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을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 아시겠죠? 그러면 이 빌라 얼마의 수익을 냈는지 지금부터 한번 꼼꼼하게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잘 들으세요. 네, 매도가는 3억 1,500만 원이고요. 낙찰을 2억 7천만 원에 받았습니다. 액면산 시세 차익은 4,500만 원인데요. 비용들 다 빼야 되겠죠. 자, 취등록세 당연히 들어가고요. 대출을 받으셨어요. 두 분 다 사랑하는 소액님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대출을 받으면 법무사 수수료 들어가죠. 취등록세와 법무사 수수료 함께 해서 이전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617만 원 들어갔고요. 대출을요, 신탁대출을 받으셨어요. 왜? 소액이라서. 신탁대출의 경우에는 방공제를 하지 않고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조금 더 대출비율이 높아요. 자, 낙찰가 대비해서 78%의 대출을 받으셨는데요. 대출 금액은 2억 1천만 원. 그래서 6천만 원 정도의 투자금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이제 비용이 들어간 거죠. 네, 신탁대출로 해서 이율은 6.2%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이자 납부를 해야 됩니다. 총 들어가는 이자가 770만 원이 들어갔고요. 이 대출 상품은 이율도 좀 높은 편인데 중도 상환 수수료까지 있었던 상품이네요. 그래서 중도 상환 수수료는 340만 원이 들어갔고요. 자, 도배했기 때문에 수리비용 60만 원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에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 3억 1,500으로 매도를 했을 때 131만 원의 중개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이 물건은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항력을 포기한 물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물건은 명도하기 굉장히 편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채무자 겸 전 소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비를 좀 요구를 하셨어요. 근데 강제 집행을 해도 되는데 저희가 또 빠르고 좀 원활하게 명도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사정이 좀 딱하셨어요.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이사비는 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입찰가를 산정할 때 이런 강제 집행 또는 이사비까지도 여러분들이 녹여서 잘 안전마진 나올 수 있는 입찰가로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순수하게 수익만 계산하면 절대 안 돼요. 이런 위험 요소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도 그 과외의 비용을 또 계산해서 입찰가를 결정하세요. 그랬을 때 총 비용이요 2,218만 원이에요. 다소 좀 이 지출된 비용이 좀 높아요. 그래도 수익이 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경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것도 요즘에 갭 투자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 잘 아시죠? 자, 그랬을 때 액면산 시세 차익 4,500만 원이고요. 총 비용은 2,218만 원. 뺐더니 2,282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개인 매매 사업자로 신고를 할 것이기 때문에 양도세가 아닌 소득세로 세율 적용을 받죠. 그래서 15% 구간이거든요. 지방세까지 제가 다 포함을 해서 16.5% 적용을 했더니요. 자, 2,282만 원에서 16.5%죠. 376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나오고요. 여기서 기본공제 126만 원을 뺐더니
세금이 총 250만 원이 나왔네요. 세금은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2,282만 원에서 세금 250만 원을 뺐더니요. 순수익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와, 2,032만 원입니다. 그냥 32만 원은 빼고요. 순수익 2천만 원이죠. 그러면 낙찰가에서 대출 금액을 뺐더니 투자금 6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죠. 거기에 이제 비용 들어간 거 2천만 원 정도 되니까 총 8천만 원인데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동기분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래서 한 분당 4천만 원씩 투자금이 들어갔네요. 그럼 수익이 2천만 원 났으니까 각자 1천만 원씩의 수익이 난 거죠. 사실 혼자서 투자금 4천만 원을 가지고 서울 빌라를 진입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너무너무 현명하게 잘하셨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오늘 낙찰자분, 4천만 원의 투자금으로 동기분과 함께해서 2천만 원의 수익을 낸 낙찰자분과 함께 화상통화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빌라를 낙찰받은 우리 주인공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너무 반가워요. 회원님 얼굴 뵌 지 좀 오래됐죠, 저희가. 네, 맞아요. 그래도 수업 끝나고 열심히 하고 계셨네요? 네, 놀지 않았습니다. 네. 네. 또 이 한 건 잘 수익 냈으니까 다음 물건 계속 도전하실 거죠? 네. 네. 자, 우리 그러면 우리 혜연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장을 다니시나요? 아, 네, 저기 학원 운영하고 있어요. 아, 학원을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현장에 참석을 못 하셨어요. 그죠? 네, 너무 아쉬워요. 그러게 얼굴 보면 좋은데. 자, 그럼 우리 혜원님은 학원을 잘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세요. 맞으시죠? 네. 네. 근데 어떻게 경매를 시작하셨어요? 그냥 학원 잘 운영하시면 되지? 아, 네. 우선은 제가 좀 나중에 노후를 대비해서 좀 여유롭게 좀 지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네. 뭐 부모님 용돈도 좀 드리고 싶고, 이제 아무래도 근로소득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월세를 좀 받고 싶은 마음에, 네. 네,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네. 근데 이제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수익을 내셨거든요. 그러면 뭐 한 달에 한 180만 원 월세 받는 거나 다름이 없죠? 아, 네네, 맞아요. 세후니까, 세후니까. 네네네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실전반 7주 과정을 잘 마치고 이렇게 낙찰을 받으셨는데 공부할 때 하고요. 아, 그 전에 경매를 좀 배워보셨어요? 전혀 처음이에요. 전혀. 네. 부동산은요? 저는 부동산에 좀 되게 안 좋은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안 좋은 선입견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 투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네. 네. 그러셨구나. 네. 네. 그래서 열심히 내가 일해서 벌어야 정당한 돈이라고 생각을 하셨구나. 네네,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생각이 바뀐 이유는요? 아, 제 자산을 이렇게 좀 불리려면 어쨌든 이런 부동산이 자산이 되는 거를 제가 좀 늦게 깨달았어요. 네, 맞아요. 이 부동산은 저희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정말, 저희는 지금 아직 소액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세계적인 부자들 있잖아요. 성공하시고 부자이신 분들도 이 부동산 얘기를 안 하시는 분이 없죠. 네네, 맞아요.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제가. 아우, 그래도 이 늦게 깨달은 만큼 그래도 이렇게 좋은 결과 내셔서 너무 다행이고요. 자, 공부했을 때하고 실제로 이렇게 한 사이클을 해보고 낙찰도 받아보고 이제 매도까지 완료를 하셨잖아요. 어떻게 다르던가요? 좀 다르던가요? 너무 다르고요. 네, 물론 세연쌤께서 많이 알려주시는 것대로 하긴 했으나 이 실전은 정말 제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특히 명도할 때 너무 많이 나와서 좀 그 과정이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많이 조언도 받았어요. 조언도 받고 또 같이 투자하는 친구하고 잘 얘기를 해서 슬기롭게 그래도 잘 이겨줬습니다. 네. 결국에는 되잖아요. 그쵸? 안 되지 않아요. 왜냐면 소유권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집이잖아요. 내 집인데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분을 막 내쫓는다라기보다는 서로 잘 대화를 해가지고 서로 이해하는 선에서 적절하게 또 뭐 이사비를 좀 요구하시면은 그거 조금 지불하시고 싸게 낙찰 받았잖아요. 네. 좀
네, 그래서 이 점유자도 빠르게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정리해 주는 것도 저희의 또 몫이죠. 그래서 어쨌든 명도도 잘 슬기롭게 하셨고요. 그래서 명도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보고 공부한다. 이거는 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뭔가 저도 이제 실전반 교육을 할 때 명도에 대한 부분은 막 깊이 있게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명도는 낙찰받고 실제로 하는 과정에서 상담을 받고 그때그때마다 또 조언을 듣고 제가 이제 어떻게 하라고 또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건데 그걸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거든요. 맞아요. 네, 경험이 너무 중요해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회원님 요 물건을 이제 동기분과 함께 이제 소액이시다 보니까 사실은 그 돈을 가지고 각자의 투자금만 3천만 원, 그 돈을 가지고 지방 소액 아파트를 진입하셨어야 하는데 이 서울 빌라를 진입을 하셨어요. 예, 동기분과 함께 소액을 또 합쳐가지고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셨거든요. 그 동기분하고도 지금 연락을 계속 하고 계세요? 네, 다음 물건도 같이 임장도 아니고 네. 지금 보려고 하고 있어요. 와, 너무 좋은 파트너가 되셨네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서로 각자 경매를 같이 배웠고, 또 같은 선생님한테 배웠고, 가치관도 갖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방향성도 갖고 하다 보니까 이 마음이 잘 맞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현장에는 못 오셨지만,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께 너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이 물건을 선택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세요? 아, 네, 일단은 세원생께서 말씀하신 조건대로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 그리고 그 실평수가 좀 커 보이는 네. 걸로 했고요. 네. 그 서울 도봉구 쪽이 좀 그래도 진입하기가 저희 소액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알아봤더니 정말 너무 괜찮은 물건을 고른 것 같아서 네. 네, 다행이에요. 아, 네. 그래서 배운 대로 정말 이제 매도가 가능한 그 빌라를 이제 중점적으로 보시게 됐네요. 배운 대로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첫 수익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앞으로 다음 물건도 이세연 쌤 많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께 이 소행님으로서 또 경매 초보자로서 첫 이제 스타트를 끊으셨거든요. 경제적인 독립을 이제 시작하시게 되셨는데요. 자,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께 좀 의미 있는 한마디 해주시면 너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제가 작게나마 도움을 드린다면요. 일단 저희 세연쌤을 믿고 가시면 됩니다. 네. 그거만 일단 시작하시고 물건을 이제 가르쳐 주신 대로 이제 알아보시고 일단 마음은 먹지 마시고 행동으로 네, 실천하시는 게 가장 필요할 것 같아요. 경매 사이트만 보지 마시고요. 임장도 많이 다니시고 네, 그러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게 저희 모토예요. 아, 네네. 너무 이게 유명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정말 좀 지키기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게 불변의 법칙이죠.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뭐라도 자꾸 이제 하면서 배워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또 집도 공개해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께 또 용기 있는 한마디와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이 겪었던 이런 이야기들 아마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께 화이팅 한번 외쳐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물건 또 가지고 오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안녕.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 또 낙찰자분님께서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소통하고자 이렇게 화상통화까지 해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하죠. 이 세연쌤과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소유님들 이렇게 훌륭하고 너무 좋은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생분들과 함께 입찰 상담, 투자 방향 상담 이런 것들을 계속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할 때마다 조금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부동산을 모를까? 와, 이때까지 이 부동산을 이렇게 모르고 어떻게 사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제가 충분히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게 뭐냐면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저도 부동산에 정말 붙자도 모르고 정말 맨 땅에 헤딩을 해가면서 제가 경매를 처음 배울 때에는 이런 교육기관 같은
같은 게 잘 안 되어 있었어요. 나이 지긋하신 분이 막 한문 써가면서 막 엄청 어렵게 가르쳐주고 그 한문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그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저를 생각하면 또 그럴 수 있겠구나.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런 느꼈던 감정들 이런 걸로 좀 소통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비하인드 스토리는요. 이 물건을 낙찰받고 부동산에 이제 매도를 하려고 우리 교육생분께서 내놨겠죠. 몇몇 군데의 부동산에서 이 물건 3억 이상 못 받는다. 옆에 이 아파트도 3억 초반짜리가 있는데 여기 오겠어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우리 불인이고 경린이이신 교육생분이 3억 1,500으로 잘 매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시세조사입니다. 네, 여러분, 시세조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세연쌤도 낙찰받고 항상 부동산에 매도를 하던, 임대를 내놓던 하면 거의 100%입니다. 그 금액 못 받는다고. 그 금액 안 된다고. 무슨 그 금액 말도 안 된다고. 그런데 제가 그냥 입찰가를 쓴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교육생들도 마찬가지고 다 조사를 꼼꼼하게 하고 다 모든 매물들을 확인하고 장점과 장점을 파악하고 수요층을 다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입찰가를 쓴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당당하게 저희가 원하는 매도가로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 이런 멘탈과 강단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멘탈과 확신 있는 강단을 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시세조사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냥 물건만 보고 대충 그냥 국토부 실거래가 찍혀 있는 거, 대충 그냥 부동산 몇 군데 들려서 사장님들 얘기하시는 거 이런 것만 들어서는 맨날 폐찰하거나 또는 낙찰이 되더라도 수익을 내실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시세조사 하는 거, 부동산 공부는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꼼꼼하고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 오늘 이세연쌤이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세연쌤이 우리 사랑하는 소혜님들께 좀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습관은요, 성공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성공을 바라기보다는요, 이렇게 첫 물건을 낙찰받아서 단돈 500만 원이라도, 단돈 1000만 원이라도, 단돈 2000만 원이라도 작은 성공을 한번 이뤄보시기를 바랄게요. 이 작은 성공 한 번은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부자가 되기 위한 성공 습관의 첫걸음이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오늘 이세연쌤과 함께, 그리고 우리 이 낙찰받은 낙찰자분과 함께 오늘 하루도 한 걸음 성장하셨나요? 네, 성장하셨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세연쌤과 함께 마지막으로 용기 내자고, 도전하자고, 꾸준히 하자고, 화이팅 한번 외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